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는 대한민국이 만든 반도체, 대한민국이 만든 배터리와 디스플레이가 세계 최고라는 사실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어제까지 우리가 자부심을 느끼며 만들던 제품들이 오늘 중국산 마크를 달고 전 세계 시장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한때 카피캣이라 비웃던 그들이 어떻게 우리 제조업의 심장을 겨누는 포식자가 되었을까요? 그 비극적인 이야기의 중심에는 바로 우리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기술의 유출이라는 차가운 현실이 놓여 있습니다. 국내 굴지의 배터리 기업에서 무려 25년을 근무한 공정 설계 전문가 박 팀장의 사례인데요. 50세가 된 박 팀장은 최근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정년 퇴직은 다가오는데 노후 준비는 막막하고 회사에서는 은근히 명예퇴직 압박이 들어오는 상황이었죠. 바로 그때 링크드인이라는 구인구직 플랫폼을 통해 은밀한 제안이 도착합니다. 자신을 글로벌 헤드헌팅 업체라고 소개한 이들은 박 팀장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어요. 지금 연봉의 3배, 자녀의 국제학교 입학 지원, 그리고 최고급 주택까지 모든 걸 제공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에 박 팀장도 의심했습니다. 나보고 기술을 팔라는 건가? 하지만 그들은 아주 교묘하게 접근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기술 탈취가 아닙니다. 박 팀장님 같은 베테랑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 효율화에 대한 자문만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말이죠. 자문이라는 달콤한 단어에 박 팀장은 결국 마음이 흔들리고 맙니다. 15년 동안 회사를 위해 내 청춘을 다 바쳤는데 이제 와서 나를 내치려는 회사보다 내 가치를 알아주는 곳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보상 심리가 작동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기술 안보의 가장 약한 고리인 시니어 인력들의 현실입니다. 박 팀장이 넘긴 건 단순한 종이 서류 몇 장이 아니었어요. 퇴직 직전 그는 보안 감시망을 피해 핵심 공정 배치도와 배터리 전해에게 황금 배합 레시피를 개인 클라우드에 업로드하거나 교묘한 방법으로 반출했습니다. USB 하나에 담긴 그 데이터 안에는 우리 기업이 수조 원을 투자하고 수천 명의 연구원이 밤새워 연구한 25년의 노하우가 고스란히 들어있었죠. 실제로 최근에는 삼성전자의 복제 공장을 중국에 세우려던 사건이나 SK 하이닉스의 핵심 도면을 촬영해 유출한 사건들이 발각되면서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박 팀장의 결말은 비참했습니다. 중국으로 건너간 그는 처음 1, 2년은 정말 귀빈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박 팀장이 가진 모든 노하우가 중국 현지 엔지니어들에게 전수되고 나자 그들의 태도는 순식간에 돌변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르쳐 줄 게 없으시네요 라는 차가운 말 한마디와 함께 해고 통보를 받은 거죠. 이른바 토사구팽을 당한 겁니다. 더 비극적인 건 그 이후입니다. 박 팀장이 넘긴 기술로 제작된 저가형 중국산 배터리가 전 세계 시장에 풀리면서 그가 평생 몸담았던 한국 본사는 점유율 폭락과 함께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배신이 부메랑이 되어 옛 동료들의 생계까지 위협하게 된 셈이죠. 사실 기술을 뺏고 뺏기는 전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1980년대 일본이 반도체 시장을 장악했을 때 미국은 미일 반도체 협정을 통해 일본을 강력하게 견제하며 주도권을 되찾아오려 했었죠. 지금 벌어지는 미중 갈등과 한국의 위기도 이 과거의 거울과 다르지 않습니다. 순페터가 말한 창조적 파괴는 혁신이 기존 산업을 무너뜨리는 방식이지만 기술 탈취는 혁신이 아닌 도둑질로 산업의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치명적입니다. 실제로 배터리 산업을 보면 상황이 심각합니다. 한때 우리가 압도적이었던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은 이미 중국의 물량 공세에 밀리고 있고 이제는 우리가 최후의 보루로 여기던 삼원계 배터리 기술마저 중국이 턱밑까지 추격해왔습니다. 디스플레이 분야는 더 처참합니다. OLED 기술 유출로 인해 중소형 시장의 점유율이 역전되면서 우리 기업들은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거든요. 하지만 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들도 이제는 기술 안보를 국가 생존의 문제로 보고 강력하게 대응하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박 팀장 같은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제조업의 세 가지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 디스플레이, 그리고 반도체 시장에서는 매일같이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가장 먼저 배터리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동안 우리나라는 3원계라고 불리는 NCM 배터리 기술로 세계를 호령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삼은 LFP 배터리로 시장을 장식하더니 이제는 우리가 가진 유일한 강점이었던 고성능 배터리 기술마저 턱밑까지 추격해왔습니다. 이건 단순히 제품을 잘 만드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온 공정 노하우가 유출되면서 중국 기업들이 시행착오를 겪어야 할 시간에 대폭
대폭 단축해버린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비중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역전 현황을 보면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인데요. 이제는 우리가 추격자의 입장이 되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분야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한때 디스플레이 강국이라는 타이틀은 당연히 우리의 것이었죠. 하지만 OLED 기술 유출 사건 이후 중국의 BOA 같은 기업들이 중소형 시장에서 우리를 무섭게 따라잡았습니다. 기술 격차가 거의 사라진 상황에서 그들이 거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물량 공세를 퍼부으니 우리 기업들은 수익성이 악화되고 결국 시장 지배력을 잃어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 겁니다. 마지막 성벽은 바로 반도체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 기술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화이트 칼라의 실업을 부추기는 것처럼 우리 반도체 업계 내에서도 핵심 인력을 겨냥한 유혹의 손길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레거시 반도체 시장은 이미 상당 부분 잠식당했고 이제는 초격차 기술마저 위태로워질 상황이죠. 이대로 중산층의 몰락을 지켜보기만 해야 할까요? 하지만 여러분,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위기 속에서 항상 갑을 찾아냈던 민족이잖아요. 이제는 국가와 기업이 하나가 되어 이 기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강력한 방어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법적 처벌의 강화입니다. 2025년에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을 보면 이제 기술 유출은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투기를 해치는 간첩죄에 준하는 엄중한 범죄로 다뤄집니다. 2024년부터 강화된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국가 핵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할 경우 최대 18년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2025년부터는 벌금액도 대폭 상향되어 국가 핵심 기술 유출 시 최대 65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단순히 몸으로 때우고 돈을 챙기는 시대는 끝났다는 뜻입니다. 기술 한번 팔아서 팔자 고쳐보자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의지입니다. 실제로 2025년 12월 전 세계 반도체 업계를 뒤흔들었던 삼성전자의 10나노급 디램 기술 유출 사건을 보면 검찰은 삼성전자의 전직 임직원 등 10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중국의 반도체 기업인 CXMT로 이직하면서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된 디램 공정의 핵심 레시피인 PRP 데이터를 통째로 넘겨준 혐의를 받았죠. 이 과정에서 한 연구원은 보안망을 피하려고 600단계가 넘는 상세 공정 정보를 직접 손으로 베껴 적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덜미가 잡혔고 검찰은 이 한 번의 유출로 인해 삼성전자가 입은 매출 손실만 무려 5조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2026년 오늘날 이들은 단순한 기업 범죄자가 아니라 국가 병제 안보를 위협한 간첩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중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사례도 빼놓을 수 없죠. 최근 중국의 화웨이에 반도체 기술을 팔아넘기려던 한 엔지니어는 출국 직전 공항에서 체포되어 징역 1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기술 유출에 가담한 협력업체 부사장급 인사는 2025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최종 확정되며 인생의 긴 시간을 차가운 담장 안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예 우리 공장을 통째로 베껴서 중국의 똑같은 복제 공장을 세우려던 기상천외한 시도도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한 인물이 중국 자본과 손잡고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를 빼돌려 중국 시안에 있는 삼성 공장에서 불과 1.5km 떨어진 곳에 복제판 공장을 지으려다 적발된 사건이죠. 이 사건은 단순한 기술 한두 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30년 제조 노하우 전체를 통째로 도둑질하려 했다는 점에서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또한 기업들은 이제 인간의 배신을 기술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 보안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직원의 평소 데이터 접근 패턴과 다른 행동이 감지되면 실시간으로 차단하고 경고를 보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사람에 대한 예우겠죠. 박 팀장처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유혹에 빠지는 일을 막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시니어 기술자 뱅크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퇴직한 고급 인력들이 국내에서 자신의 노하우를 정당하게 발휘하며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죠. 슌페터가 말한 창조적 파괴는 낡은 것을 부수고 새로운 혁신을 가져오는 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술 탈취는 창조적 파괴가 아니라 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파괴일 뿐입니다. 기술은 뺏길 수 있어도 끊임없이 혁신하려는 우리의 정신만큼은 누구도 뺏을 수 없습니다.
단순한 보안 강화를 넘어 중국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차세대 기술, 즉 전고체 배터리나 인공지능 전용 반도체로의 빠른 전환만이 우리가 다시 초격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대한민국 제조업은 다시 한번 기적을 쓸 수 있을까요? 역사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2030년 우리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